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게 서브스페이스인데요. 이게 부분 공간이죠, 부분 공간. 근데 이제 부분 공간 하면은 무슨 공간이 있고 그거에 부분 공간이라는 그 뜻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라는 공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수라는 공간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연산들이 있죠. 숫자 체계들이 있고. 그러니까 집합이 있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연산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잘 작동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 실수 체계에 대해서 잘 작동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선배 수학자들이 그런 걸 많이 해놨을 테고. 그러면 그 연산의 법칙들, 그 다음에 실수에 해당하는 그 집합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미적분 체계도 그런 거겠죠. 미적분 체계, 우리가 미적을 한다 하는 것은 실수 체계에서 정해놓은 그 집합과 연산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미적분 계산을 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미적분이라는 것은 사실 그 실수라는 커다란 그 체계의 일부분이잖아요. 전체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실 실제로 하는 어떤 계산을 하고 모델을 만들고 하는 것은 사실 서브스페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벡터 스페이스란 뭔가 그걸 갖다 정의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덧셈하고 스칼라베 그게 우리가 지금 산형대수에서 사용하는 그 연산 체계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실수를 정의한 커다란 이런 그 정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정의를 갖다가 이제 따라서 우리가 연산을 하면 그걸 서비스 스페이스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 하나를 취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그 말은 덧셈하고 스칼랍의 연산까지 우리가 부모 클래스로부터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뭐 연산을 한다. 이제 그런 말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수를 하나 가지고 온다. 그러면 그 뭐 1이라는 어떤 숫자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실수 체계에 적용되어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까지 이미 가지고 내려온다는 그런 뜻이죠. 이제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한 걸 이건 책에 없는데요. 이걸 한번 그냥 가지고 와봤어요. 사실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걸 한번 그 벡터 스페이스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걸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걸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건데.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이게 한 문장입니다. 문장을 왜 이렇게 썼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필드에서 작동을 하는데 네, 쉽게 이야기하면 그 R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실수. 그래서 실제로 어떤 책에서는 필드하고 그 실수하고 이렇게 같은 의미로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라는 것은 그 실수에서 작동하는 어떤 이제 집합이에요. 근데 그 집합에는 뭐냐면 두 가지 연산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연산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덧셈하고 스칼라베죠. 그러니까 스칼라베가 작동하는 어떤 이제 실수 위에서 작동하는 그 집합인데 그 집합에서 그러니까 이 V라는 그 벡터 집합에서 거기에 속하는 X 벡터와 Y 벡터를 하나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임 벡터는 그러면 X하고 X하고 Y를 더하면은 그게 다시 벡터 공간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A라는 스칼라를 다시 말해 실수해서 가져와서 AX를 이렇게 스칼라벨을 하면 그게 다시 실수로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한데 이제 다음 이 8가지 그 법칙을 갖다가 그 만족을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법칙이 뭐냐면 여기까지가 덧셈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죠. 벡터 x 플러스 y나 y 플러스 x. 그 다음에 그 덧셈에 대한 이게 뭐라 그래 결합 법칙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를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z를 더하나
y 플러스 z를 먼저 더하고 x를 아, 더하면 이게 선생님, 네. 요 위에 문장을 조금 또 음미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시간을 좀 예. 주시겠어요? 예. 여기 필드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필드 제곱은 실수를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필드 제곱이 제곱. 아니고 그 주석이에요, 주석. 아, 주석이에요. 그죠? 뒤에 어펜딕스 주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필드라는 말을 잘 모르잖아요. 이게 대수에서 사용하는 건가 봐요. 근데 음, 그냥 그 실수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책은 실제로 실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넘, 어떻게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예, 예, 예. 예. 됐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그 문제풀이도 이 개념을 가지고 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번 읽고 저도 이 개념을 이해하기 좀 시간이 걸렸는데 한 번 읽고 이해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 그 셋째 줄 제일 오른쪽에 are defined so that for each pair of elements x, y in B, 이 말은 B 안에 있는 x, y 각각의 엘레멘트 그 쌍에 대해서 x 플러스 y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함수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V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V라는 벡터 공간이에요. 근데 이게 집합이다 그랬죠. 그럼 예를 들면 V가 있고 여기는 이제 여기 XY라는 벡터 안에 두 개, 지금은 집합 차원이에요. XY라는 두 개 엘레먼트가 있는 집합이에요. 근데 그 집합 위에 연산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에디션하고 하나는 스칼라베가 있어요. 음, 그래서 X하고 Y를 더해도 이게 다시 V로 돌아오고 그 이야기예요. 네, 그 아, 다음에 A라는 하나 그 실수를 뽑아서 그거하고 X하고 스칼라베를 해도 그게 다시 V로 돌아온다.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A는 F로부터 가져오는 거죠. B로부터 가져오는 게 예,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A는 그냥 실수라고 할게요. A는 실수고요. 그 다음에 X하고 Y는 이 V에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V에서 X와 Y라는 두 개의 원소를 뽑아서 그걸 더했을 때 다시 V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A라는 실수를 하나 실수해서 그 벡터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실수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네, 했을 네. 때 벡터 X하고 곱했을 때 그게 다시 V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아, 이게 R하고 F는 다른 건가 보네요. 아까는 뭐라고요? F라고 뭐라고요? R하고 R하고 F는 다른 건가 보네요. 예, 여기서는 그냥 같다고 그냥 봐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네, 사칙 연산이 다 이거 필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자연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A라는 하나 숫자를 가져오고 B라는 숫자를 하나 가져와요. 그러면 A하고 B를 더하면 이게 다시 자연수로 돌아오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연산에 대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음, A-B 이게 자연수로 돌아오나요? A-B. 안 안 돌아오죠.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A-B도 이게 N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이야기 못하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네. 그 유리수가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이 경우도 닫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N이라는 커다란 그 공간이 있고 지금 부분 공간 이게 그 어떤 이런 연산이 주어졌을 때 이게 부분 공간으로서 잘 정의가 돼 있느냐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 플러스 B는 정의가 잘 돼 있죠. 왜냐하면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다시 자연수 안으로 들어오니까. 근데 자연수 마이너스 자연수를 하면 자연수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보장이 안 되죠. 그럴 때는 A 마이너스 B는 N의 부분 공간으로서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예요. 그죠? 근데 아, 이게 지금 서브스페이스랑 관련이 있는 모양이죠. 뭐, 근데 그 뭐라고요? 다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아, 이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서브스페이스랑 관련이 있는 예, 모양이죠. 예, 서브스페이스
또 예, 뭔가 이렇게 잘 정의된 닫힌 예, 공간 안에 마- 있는 거를 보는 걸 맞습니다. 서브스. 예, 이건 지금 서브스페이스, 자연수의 서브스페이스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음, 자연수가 아니에요, 이거. 자연수라고 말할 근데 때. 근데 이제 부분 공간이란 개념 자체가 부분 공간도 벡터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예, 지금 쓰는 이 부분 공간. 그러니까 그 이 n이라는 거는 하나의 예시인데 이거는 벡터 공간 자체가 아니니까 n이라는 것이. 예,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거기서 부분 공간을 말하는 거는 아닌데 이제 오 선생님이 이제 그 닫혀 있다는 개념을 아마 보여주시려고 아마 하신 것 예,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좁은 공간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예를 네. 생각하면 될 것 같다는 들어요. N이 벡터 공간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자연수가 벡터 공간이 아니죠. 그건, 그냥 예, 빗대어서 설명하신 것 같아요. 자연수는 우리가 예, 이해를 잘 하니까. 예, 예. 아, 근데 왜냐하면, 자연수가 왜 벡터 공간이 아닌지 조금만 더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이제 뭐 나중에 이야기 하다 보면 제 지금 생각에, 스칼라베, 먼저 말씀하세요. 스칼라베, 스칼라베에 닫혀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자연수에다 마이너스를 하면 자연수를 벗어나 버리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제 A가 지금 R에서 왔잖아요. 실수는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다 있잖아요. A를 갖다 마이너스 1로 하든지 2분의 1로 하든지 뭐 파이로 하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연수로 안 돌아가죠.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죠. 예. 정수는 그러니까 벡터인가요? 정수도 아닌 것 같아요. 정수도 아닐 것 같아요. 예. 실수가 더 크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A는 실수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 스칼라의 A는. 실수는 벡터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실수는 실수는 벡터 벡터. 공간. 예. 네. 되게 신기하네요. 실수는 실수이고 그러니까 그냥 숫자 하나하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수가 벡터가 될 수 있다고 예.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X는 벡터에서 온 거고 A는 실수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5 곱하기 1, 2, 3, 4 이런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멘트 단위 계산은 지금 실수로 하는 거예요. 왜? 근데 말씀하세요. 근데 실수가 벡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실수는 실수고 벡터는 벡터 아니에요? 네, 실수가 벡터의 컴포넌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벡터 우리가 공간의 공리를 만족하는지만 보면 돼요. 예, 그러면 되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벡터 공간의 공리를 만족하거든요. 거기 예. 그 앞에 있는 그 공리에다가 실수를 집어넣어 보면 다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실수 그러니까 체계가 벡터 그 예를 체계랑 들면 가장 쉽게 같다는 생각해 보면 그 R1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R 실직선. 우리 그 뭐 중학교 때 배우는 실직선을 딱 실직선, 그어 보면 실직선. 7직선? 0이 있고 거기 쭉 이렇게 그걸 실직선이라고 그렇죠. 그러는군요. 실수들이 빽빽하게 음. 늘어서 있는 직선을 그릴 수 있잖아요. 음. 거기에 우리가 아, 보통 0, 1, 2, 3, 4 이렇게 뭐 하고 뭐 파이도 있고 뭐 루트 2도 있고 다 이렇게 그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실직선이 이제 그 벡터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차원, 그러니까 실수를 1차원 벡터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근데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벡터 공간 정의 안 했으니까 벡터 공간 아, 정의 먼저 거시고 네, 그런 논의를 하는 게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벡터 공간이라는 게 되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들어도 일단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이야기 처음에 들을 때 무슨 말인지 감이 전혀 안 잡아서 그래서 이건 좀 복습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른 구체적인 대상들을 많이 보면서 서로 이렇게 그러면서 좀 더 이해가 깊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까 미아쌤이 질문한 게 이게 x, y가 v의 원소고 그러면 x 플러스 y가 하나 네. 하나로 정해진다. 이게 뭐 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거죠? 함수처럼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 널 스페이스하고 레인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함수처럼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있는데 연산이 다르죠. 여기서는 덧셈 그러니까 선형대수에서는 덧셈하고 스칼라베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에디션하고 스칼라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리니어 펑션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근데 리니어 펑션을 선형대수에서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보통 T라는 표현을 하죠. F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리니어 펑션도 펑션이잖아요. 펑션 함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x 플러스 y라는 걸 저는 아까 미아사님 그 말씀하시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플러스라는 거를 이 연산이라는 플러스를 하나의 함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형 함수라는 거는 벡터 공간이 일단 정의된 다음에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으로 가는 함수를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벡터 공간만 얘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벡터 공간 그러니까 집합이 있고 연산이 주어진 음, 벡터 공간이 있고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으로 가는 어떤 함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벡터 공간의 구조를 보존하는 함수를 그 다음 단계에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함수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 근데 뭐 굳이 이 플러스라는 연산 자체를 만약에 함수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 선형 함수라는 개념은 벡터 공간을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 얘기가 이제 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토마스 마스모 선생님 제 생각에는 토마스 모 선생님 말씀이 정확해요. 그리고 이제 뭔가 뭐를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되냐 이제 그런 측면은 근데 이제 뭐 아니, 그런- 함수는 벡터 공간의 개념 없이 그냥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y는 fx 이럴 때 x가 주어지면 거기에 따른 y가 하나 정해진다. 이게 함수잖아요. 예, 거기에 예, 그렇죠. 예. 벡터 공간이라는 개념은 거기에 게재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벡터 공간이라 이 선형 대수에서는 벡터 공간을 정의한 다음에 여기에 어울리는 어떤 어울리는 함수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선형 함수라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선형 대수에서는. 예, 그러니까 선형 함수는 함수의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 왜냐하면 그 선형 함수를 이야기할 땐 덧셈하고 스칼라배만 이야기하라는 거니까. 예. 다른 거 뭐 곱셈, 나눗셈 그런 게 아니고 일단 그러니까 그 선형 함수는 함수의 특별한 경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토마스 모 선생님이 두 개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그 부분 저도 동의하고 근데 이제 그 이 벡터 이제 이 부분 공부할 때 집합론을 살짝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집합론 자체에서는 연산도 함수로 봅니다. 그냥. 근데 그거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연산도 함수로 설명하더라고요. 네. 일단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V가 있을 때 V는 집합인데 그 집합 내에서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와서 더해도 그 집합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C라는 스칼라를 하나 실수해서 가져와서 C하고 X를 곱해도 그게 다시 이 집합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이제 벡터인데 벡터 공간은 이런 이제 여덟 가지를 만족을 시키는 성질이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까지가 덧셈하고 관련된 거고 여기에 이제 곱셈하고 관련된 건데요. 덧셈에 대해서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 성립하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있고 그죠? 항등원이 있고 덧셈에 대한 역원이 있고 왜냐하면 x는 마이너스 아니다 y는 마이너스 x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오니까 이건 이제 결국에 그 역원이 있다라는 그 말하고 동일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곱셈에 대한 건데, 곱셈에 대한 항등원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런 형식의 이걸 분배 법칙이라 그러나? 곱셈에 대해서 이런 분배 법칙, 이런 형식의, 그러니까 A, B는 여기 지금 그 실수에서 온 겁니다. F라고 했는데. 여기는 A 실수에서 오면 AX 플러스 AY. 이런 식의 분배 법칙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A하고 B는 실수에서 온 거고 X만 지금 그 V에서 가져온 원소예요. 그러면 AX 플러스 BX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그렇게 7, 해서 8은 분배 법칙이고 6은 뭐 결합 법칙 아니겠어요? 말을 하자면. 근데 이게 지금 뭐 결합 법칙인가? 이, 6번이 분배고 7번이 결합, 7, 8번이 결합 아닌가요? 7, 8번이 분배 법칙이죠. 6번이 결합인 것 같은데. 아니, 헷갈리네. 결합 법칙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할 때 A 플러스 B 먼저 하고 C를 더하나 A에다가 B 플러스 C를 더하나 똑같다. 이게 결합 법칙인 거죠. 네, 7, 8번이 분배 법칙 김한근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음, 근데 6번 같은 거 저런 거 보면 저런 걸 왜 공리로 만들었는지 참
참 알다가도 모를 그, 일인데, 그, 이제 그, 오늘 선생님이 망설이시는 거 아마도, 그러니까 이게 결합법칙이라고 말하려면 A하고 B하고 X가 다르니까 조금 그렇게 말하기도 좀 예, 꺼려지고 그러네요. 지금 두 예, 개는 이건 실수고 이건 이제 예. 아, V에서 벡터니까. 가벼운 원소거든요. 그러니까 예. 좀 아, 헷갈려. 그냥 뭐, 너무 예, 당연한 것 같은데 저런 걸 왜 공리로 만들어놨는지 참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예. 그러니까 집합하고 연산하고 따로 떼서 보면 이게 좀 그때부터는 이제 생각이 좀 꼬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번 잘 지금 생각, 여기, 5번도 지금, 되게 신기하잖아요. 1x는 x다. 예, 이런 거를 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여기가 공리의 영역인가요? 공리죠. 벡터 공간의 공리들이. 아, 공리로 봐야 되는구나. 네. 원래 결합법칙, 뭐 분배법칙 이런 거 공리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거는 벡터 공간의 공리들. 예. 어, 여덟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요 위에까지 좀 다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전체 의미 구조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어, 벡터 덧셈과 스페이스, 스칼라베에 대해서 닫혀 있고, 네, 어, 그러면, 그리고, 이런 8가지의 성질을 만족한다. 그러면 벡터 스페이스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김한건 선생님, 처음에는 덧셈에 대한 그 말하자면 공리, 결합법칙, 뭐 분배법칙 이런 게 된다고 나오고, 두 번째는 스칼라에 대한 또 공리들, 그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어떤 계산이 뭐지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나와 있고, 뭐,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스칼라랑 덧셈이랑 곱셈이랑 같이 썼을 때 결합이 되니 많이, 분배가 되니 많이, 이렇게 쓴 거를 다 쓰다 보니까 8개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니, 덧셈하고, 예. 지금 요 페이지를 한 문장으로 좀 말을 해주시면, 그럼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벡터 공간을 정의하는 방법이고요. 한 문장으로 못 하겠는데요. 그냥 한번 시간을 두고 한번 그냥 야, 네. 읽어보세요. 한번 시간을 두고 읽어보시는 게, 예, 직문서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 예, 덧셈 연산하고 스칼라 배 연산이 주어진 공간을 말한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예, 저도 뭐, 약해서 설명했는데 그렇게 그냥 알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일단 아니, 이게 여기서, 내가 지금 음, 좀 헷갈리는 게, such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hold, 이게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를 이렇게 정의하면 다음 8가지가 성립한다. 이건지, 예, 맞습니다. 예, 그건가요? 벡터 예, 스페이스는, 이렇게 8가지가 성립하는 걸 벡터 스페이스라고 한다라는 건지, 좀 후자가 헷갈려요. 맞죠. 예, 후자가 더 후자가 정확한 맞는 말이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러니까 이 아래 8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서치 대 그러면 세리스, 다시. 벡터 스페이스는 덧셈과 스칼라베에 대해서 닫혀 있고, 네, 그리고, 다음 뭐, 8가지를 상등원이 만족한다. 있고, 여건이 있고, 이러이러한 조건을 다 갖출 때, 이걸 벡터 스페이스라고 한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것 네네, 그런 같은데요. 것 예. 같습니다. 근데 뭐 직독 짓게 하자면, 그런데 그것들은 요 밑에 컨디션들을 만족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미아쌤이 한 얘기는? 근데 생각하는 순서대로 그네들이 적어 놓은 거니까요. 그냥 제가 수학에서 이 사용하는 서치대 사실 많이 사용하잖아요. 수학에서. 수학에서 서치대 하면 아래 이 8개를 만족하는 satisfying that. 그렇게 봐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 8개를 만족한다. 그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벡터 스페이스가 이렇게 스칼라베와 덧셈과 스칼라베에 닫혀 있고, 그러면 8개를 만족한다. 이건지, 벡터 스페이스는 덧셈과 스칼라베에 대해서 닫혀 있고, 그리고 8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벡터 스페이스라고 한다. 인지, 지금 두 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두 두 개가 다 번째가 더 맞다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김한근 선생님 말씀하신 두 번째 더 가까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약간 트랜스레이션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 순서대로 하면은 그 요런 만족하는 요런 벡터 스페이스다 이런데 영어식으로 생각하면 그네들 생각하는 순서대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그 벡터 스페이스가 요런 공간인데 such that 그것들은 요 뒤에 컨디션을 다음에 컨디션을 만족한다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 여기 네. 그대로 살아가면 이걸 컨디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걸 만족하고 그 다음에 덧셈하고 스칼라베도 만족하고 예. 저는 그렇게 이해가 그러니까 돼요. 요 1부터 8까지도 정의에 속하는 거죠. 예,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 속성은 이거다 이게 아니고 이러한 걸 만족하고 뭐 덧셈과 스칼라베에 닫혀 있으면 벡터 스페이스다 이런 얘기인 예, 거죠. 두 예, 번째, 예, 지금 말씀하신. 예. 제가 그냥,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정의인 거죠. 예, 음. 원래는. 예, 네, 8번까지. 예, 예. 근데 이제 보통 책에서는 그 덧셈하고 이제 그 스칼라베만 가지고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저희 책에서 가지고 온 건데, 여기서도 이제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 뭐냐면, 그 집합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R 위에서 그 non empty set인 그 집합이 하나 있는데 이 두 가지 프로퍼티 성질을 만족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여기는 이제 V 대신 S를 썼죠. 그러니까 S에서 V와 W를 가져와서 그걸 두 개를 더했을 때 그게 다시 S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스칼라 C를 갖다가 실수에서 하나 가져오고 V를 S에서 가져왔을 때 이렇게 두 개를 곱했을 때 그게 다시 그 S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재밌는 이야기 하는데 여기가 지금 덧셈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형대수에서는 직선밖에 이렇게 평평한 공간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죠? 그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1장인가 2장인가 뭐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아무리 해봐도 equally spaced인가 뭐 그런 표현 나왔어요. 이런 식의밖에 안 나와요. equally 평행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 평행하고 이 거리가 똑같고 아무리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해도 그 이야기 나왔죠. 아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그래서 그 선형대수 연산의 특징이 뭐냐 플랫한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CV라는 것은 어떤 벡터가 하나 있을 때 이걸 스칼라베로 한다는 것은 쭉 길게 늘어뜨릴 수 있다는 뜻이죠. 뭐 그 이야기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벡터 공간이 주어졌을 때 이게 서브스페이스냐 아니냐 그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두 개 원소를 뽑아내서 더해보고 그래서 더해서 그게 다시 그 벡터 공간으로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실수를 하나 가져와서 그걸 그 벡터에다가 곱해서 그 결과값이 다시 그 벡터 공간으로 돌아오는지 연산에 닫혀 있는지 그 두 개를 확인을 해서 이게 벡터인지 아닌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그 네. A번에 B하고 W를 더하면 왜 플랫이라고 이거를 보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이 덧셈에 대한 연산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더해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의 제곱하면 곡선이 나오잖아요. y는 x 제곱하면 이런 곡선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선형대수에서는 그런 형식의 v 곱하기 v는 v 스퀘어다 이런 연산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덧셈하고 그래서 곡선이 없다는 거예요. 평평한 공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물선이어도 R2면 그냥 제 생각에는요. 포물선이어도 R2 공간에 있으면 그냥 플랫 할 것 같은데 잘, 잘 이 모르겠어요. 곡선이 안 나온다는 그 이야기일 겁니다. 여기서 플랫이라는 게. 플랫, 아, 지금 이렇게 평평한 곡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플랫이라는 것은 그 선인 것 같아요. 그, 아, 그 다음에 평면, 미아 선생님 말씀하신 그 포물선이 그게 부분 공간이 안 된다는 게 아마 밑에 나올 거예요. 예, 밑에 나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RN으로 돼 있기 때문에 4차원 이상 가면 우리가 기하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네. 기껏해야 기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R2하고 R3인데
R3를 생각해 보면 그 뭐 원점을 지나는 평면 같은 거 이런 게 부분 공간이 되거든요. 그 뒤에 아마 그림에서 보고 이렇게 그 평면 위에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그걸 더하면 그 역시 그 평면 위에 있거든요. 예, 아니, 네. 그것을 미아쌤이 플랫하게 말하는 거예요. 미아쌤의 질문에도 뭐 질문도 정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포멀선이라는 거는 어떤 한 평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플랫한 거 아니냐라고 미아쌤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2차원에서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1차원에서는 이게 곡선이니까, 곡선은 플랫하다는 것은 평평한 건데, 곡선은 이게 평평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책의 맥락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랫이란 표현이 그냥 이런 선하고 이런 그 면, 이거 평평한 면,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플랫을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 책의 맥락에서 함축하는 것은 이런 식의 곡선은 안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요 X축은 평평한데, 요 Y는 X제곱은 이 X축을 평평하다고 할 때, 그 평평한 위에서 이렇게 입체가 된 셈이니까 이것은 플랫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네, 뭐, 말이 괜찮. 어려워서 예, 잘 어려운데 모르겠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뒤에 나온다니.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결론을 이야기하면 제 생각엔 그래요. 이런 식의밖에 아무리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도 직선을 비트는 그런 식의밖에 안 나야지 이런 식으로 직선을 비틀어서 이런 곡선이 나오는 그런 형태는 안 나온다. 음, 그게 직선을 특성인 것 같아요. 비틀면 곡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예,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근데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건가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까 토마스 모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R3 공간에서 그 뭐 원점을 지나는 평면, 플레인이 어떤 그 선형 그 수식이 나타내는 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평면 안에서만 움직인다 하는 의미에서 플랫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왜 덧셈이랑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의 그 벡터를 더하는 문제니까 평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이 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반복하고 좀 여러 번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이걸 읽을 때 집합하고 연산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그것도 감이 안 잡혔기 때문에 완전 암호였어요. 사실은 처음에 저 이거 읽을 때. 뭐 집합하고 그렇고요. 연산을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요? 예, 집합의 원소하고 연산을 따로따로 보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게 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벡터 안에는 이 0벡터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S 안에는 0벡터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 0벡터가 이 벡터 공간 S 안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는 안 하는데 사실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를 줄 때 어떤 예를 주냐면 그 원점을 지나지 않는 그 벡터를 하나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벡터 공간이냐 서브스페이스냐 아니냐 이야기를 물어봐요. 서브스페이스냐. 근데 그 서브스페이스 아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원점을 지나는 그 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이걸 뭐 이제 이렇게 와닿게 이해는 못했는데 책에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그 0도 C죠. 스칼렛이죠. 이걸 하나 실수해서 하나 가져와서 여기는 S에서 뽑은 V에다 곱하면 이게 0벡터가 나오죠. 그래서 0은 항상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와닿진 않아요.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 뭐 나중에 때가 되면 이해가 되겠지.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S 공간에서 V 이 하나의 원소를 뽑았을 때 그 두 가지의 트리비얼한 서브스페이스가 있다라는 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는 하나가 0벡터고 서 하나가 그 자기 자신이에요. 그냥 1 곱하기 V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근데 여러 번 나왔는데 여기 수학에서 트리비얼 의미가 뭐예요? 어, 기본적인 뭐 이런 거예요? 예, 아주 기초적인 음, 1 곱하기 V를 곱하면 자명한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예, 음. 가명한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그 2번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2번 이, W는 뭐, W가 아니고 이거요? B죠, B.
V? 벡터 1, V. 1 곱하기 V. V는 1 곱하기 V 하면 다시 자기가 돌아오죠. 근데 그게 서브스페이스인가요? 예. 근데 그 서브스페이스에 그 트리비얼한 두 가지 서브스페이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가 영벡터고요. 하나가 자기 자신 그냥 V를 뽑았으면 V 그냥. 근데 벡터 영벡 하나가 그렇게 서브스페이스예요? 그 영벡터는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것 같은데 그 2번은 왜 서브스페이스가 되죠? 제가 그 V 이해했듯이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용벡터는 왜 서브스페이스가 돼요, 토마스 모 선생님? 네? 용벡터는 왜 영벡터는 0 더하기 0 하면 0이잖아요. 영벡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원래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 0벡터만 있는 셋인 거예요. 0벡터만 있는 거. 그 근데 논리를 0벡터 더하기 0벡터로 하면 0벡터 되잖아요. 그, 0벡터에다 스칼라 곱하면 0벡터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 그, 그렇게 위에 있는 데피니션 2, 3, 2를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되지 않나? V는 그 0벡터라는 게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토마스 모 선생님 논리를 따르면 0벡터 플러스 1 곱하기 V는 V네. 토마스 선생님 논리를 따르면. 좋네요. 근데 B 근데 벡터만 있으면 B 벡터 안에 0 벡터가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서브스페이스. 이거 2번이 조금 이상한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사실 제 개인적으로. 아니, 어떤 집합에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지 않나요? 예. 근데 B 더하기 B는 B가 아니잖아요. 2B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이 아래 속한다고 돼 있네. 뭐지? 이건 스칼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2번은 조금 이상한데 저 처음 보는데요. 지금. 아, V가 저는 이 벡터 V가 아니라 서브스페이스 V일 것 같은데요. 큰 서브스페이스 그냥 V죠. 전체 예. 전부 다. 네, 예, 전체. 그 차이가 뭐가 달라요? 있어요? 서브스페이스. 1번은 그냥 0 하나만 원소로 가진 거고 2번은 V 전체를 그러니까 전체도 그냥 서브스페이스는 자기 자신의 सब셋이랑 서브스페이스라는 아, 개념이 सब셋 플러스 벡터 스페이스거든요. 원래. 근데 선생님, 뭐 플러스 벡터 스페이스요? 저기 सब셋 플러스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서브세트요? सब셋이면서 벡터 스페이스여야 되는 게 서브스페이스예요, 원래.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서 서브세트가 뭐예요? 네. 어 여기서 서브세트, 표기가요. 더 투 트리비얼 subspaces 하고 여기를 S라고 하는 게 subspaces를 보통 S로 표기하니까 S라고 하고 V가 아니라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좀 S라고 하고 그것이 이 뭐냐 이 원소가 속한다는 기호가 아니라 포함된다는 기호로 쓰고 나서 벡터 스페이스 V라고 쓰는 게 맞겠네. 예, 근데 예. 선생님, 서브세트가 뭐예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브세트가, 아, 부분 सब셋이 집합이죠. 부분 집합. 서, 그러니까 서브세트, 서브스페이스의 원래 개념이 진짜 개념이 뭐냐면 여기서 제가 이 책에 유일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요 데피니션인데 저기 원래 서브스페이스의 진짜 기본 개념이 뭐냐면은 어떤 공간이 있으면은 여기서는 RN이라고 하니까 아니 RN이라고 할게요 저도 RN이라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부분 집합이면서 또 벡터 스페이스의 성질까지 갖고 있는 거를 서브스페이스라고 저희가 원래 그게 1차적인 의미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아까 그 곡선 같은 거는 저기 सब셋이긴 한데 सब스페이스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친구는.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첫 번째가 무조건 सब셋이어야 돼요. सब셋에서 벗어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치?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니,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아니 곡선이 되는데 뭐가 안 된다고요? 아까 그 곡선인 경우에요? 자, 듣다가 잠깐 놓쳤습니다. 곡선의 서, 경우는 सब셋은 만족을 하는데 벡터 스페이스는 안 됩니다. 그 친구는. 아, 예, 예, 왜냐면 예. 닫혀 있지가 않거든요. 걔는. 예.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2번 같은 경우에는 B가 만약에, 뭐, 그, B라는 벡터만큼,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뭐 B라는 공간이 그 예, R2 공간에서 예. 그 1과 마이너스 1과 1과 마이너스 1 그거를 이렇게 하는 그 네모라면은 그 안 전체 그 공간 자체를 서브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아닌가요? 네모난 공간이요? 죄송합니다. 그, 그러니까 어, 아까 오창희 선생님 말씀 따르면은 그냥 두 번째는
벡터 공간이 있을 때 벡터 공간 그 자체가 서브스페이스가 된다 이거를 말하는 거라는 게 아마 예, 오창희 선생님 예, 말씀 맞습니다. 예.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려볼 수 있나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이게 B라고 쳐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어디가 벡터 सब스페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V를 이렇게 보시려면은 R2를 벡터 스페이스라고 보고 R2를 R2를 벡터 스페이스라고 보고 여기에 सब스페이스가 얼만큼이에요? 서브스페이스가 그 거기 원점을 지나는 직선들이 다 서브스페이스가 되죠. 아, 원점을 지나는 직선만이요? 요거. 그렇죠. 직선만 돼. 그래서 평평하다고 아,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오은 선생님이. 예. 쭉 직선. 근데 이제 그 지금 두 번째는 R2 자체도 서브스페이스가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오창희 선생님. 우리 부분 집합 얘기할 때 그 집합 자체도 부분 집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게 सब세트고 요만큼이 그러니까 그러면 뭐 요만큼이 안 돼. 벡터 스페이스인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스페이스란 죄송합니다. 개념하고 세트란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스페이스란 말을 연산이 들어가서 구조를 준 거예요. 그냥 서브셋은 그냥 원소들이 그냥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 집합 간에 포함된다 할 때 원소들이 들어가 있으면 포함되잖아요. 그런 집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준 거죠. 여기 벡터 공간이라는 구조, 덧셈 연산하고 스칼라베라는 연산을 줘서 어떤 구조가 만들어졌잖아요. 벡터 공간이라는. 근데 그, 그 중에 이제 그 벡터 공간의 섭셋이면서 또 작은 벡터 공간이 그 벡터 공간의 구조를 가진 그 안에 포함되는 작은 벡터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 미아 쌤이 이렇게 점선으로 한 것은 그냥 부분 집합이고 여기 화살표로 표시한 요 직선, 그러니까 오른쪽 위뿐만이 아니라 왼쪽 밑으로도 가는 요 직선은 부분 공간이 되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요게 सब스페이스이자 सब세트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요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벡터 B 더하기 0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만족은 하는 거네요. 그렇게 그렇죠. 보면 되나요? 어, 아, 예, 예. 덧셈에 대해서는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거기서. 그렇게 보면. 네, 거기다가 감사합니다. 이제 CV 해보면은 같은 방향으로 쭉 늘릴 수 있고, 직선으로. 요까지만 सब셋이자 सब스페이스 아닌가요? 이것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정의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CV도 된다. CV. 그래서 인피니티 CV. 벡터 하나만 하면은 안 되고요. 벡터 하나만 하면 안 되고 직선 자체가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무한하게 쭉 뻗어 있는 직선. 그럼 그래서 이거, 여기도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마이너스 글로 다 C도 되니까? 연결은. 그렇죠, 그렇죠. 아하. 그게 R2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R2. 벡터 하나만 가지고는 벡터 공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V에다가 그 C배를 해버리면은 V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벡터 공간이 될 수가 없죠. 그 그러네요. 예는 뒤에 나옵니다. 지금 조미아 선생님 말씀하신 그 예는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예제를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토마스 모어쌤이 말씀하신 여기 게 two trivial subspaces S V가 아니고 이걸 S라고 써야 되고 그것은 R2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해를 맞는 것 같은데요. 토마스 모어쌤?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아니 모르겠지만, 아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서브스페이스를 보통 표기할 때 S로 많이 하니까 그냥 S로 그렇죠. 쓰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걸 오창희 선생님이 썼어요. 말씀하시기를 요게 V라는 게 2번에 있는 V라는 게 이게 벡터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벡터 공간을 말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이게 그렇게 어디서 나온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면은 이 그 포함 관계라고 하는 포함 관계 기호를 써가지고 S를 V로 바꿔서 벡터 공간 V로 바꾸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저도 잘 몰라서. 예, 예. 그리고 아까 벡터 B랑 सब스페이스 B랑은 다른 거라고 얘기하셨죠? 그렇죠. 어, 벡터 공간하고 벡터는 다르니까. 벡터 공간 안에 원소가 벡터인 거고. 예. 아하. 네, 예, 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예제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어,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A가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2.1 있고 마이너스 4.1을 지나는 이런 라인이죠. 그러니까 Y는 2분의 1x 이런 형태죠. 이게 서브스페이스가 아니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위에서 이야기했던 게 첫 번째 0벡터 지나는 거 이거 0벡터 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가, 스칼라베에 대해서 닫혀 있는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V를 하나 여기 R2에서 가져올 수 있죠. 그 다음에 W도 R2에서 여기 R2에서 하나 가져와요. 그럼 여기를 V를 갖다가 그냥 2.1이라고 치고 여기 주어진 대로 W를 마이너스 4.2라고 칩시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그럼 이 두 개를 더해보면 되겠죠. V 플러스 W는 더하면 얼마나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그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두 개를 더했는데 그게 이 직선상에 있냐?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서브스페이스냐. 그러니까 이 라인에 속하는 서브스페이스가 되냐, 이게.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서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하면 y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두 개를 더했는데 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건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두 개 이걸 했지만 이 선에 있는 아무 숫자나 가져와서 더해도 다 돼요. 이거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라고 x가 2라고 1이면 y는 0.5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걸 해도 그 결과값은 이 직선상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덧셈에 닫혀 있는 거고 그래서 덧셈에 닫혀 있다 그건 이제 그 성립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C를 갖다가 하나 가지고 C를 하나 R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C하고 V를 곱해 보는 거죠. 그럼 C를 갖다가 그냥 1이라고 칩시다. 뭐 1.5라고 칩시다. 그래서 2하고 2라고 이렇게 해보면 이것은 3 곱하기 1, 2분의 3, 1.5죠. 그러면 이 라인도 이 안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y는 2분의 1 곱하기 3 하면 2분의 3, 1.5 나왔죠. 그 라인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에다에서 닫혀 있고 스칼라베에 닫혀 있고 원점 지나는 거 확인했죠. 그럼 이건 서브스페이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한 게 뭐냐면 서브스페이스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A번은 덧셈에 대해 닫혀 있다. 부분 공간이다. 서브스페이스다. 왜? 덧셈에 대해서 곱셈에 닫혀 있고 그다음에 그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게 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슬롭이 2분의 1이고 인터셉트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건 이건 서브스페이스 부분 공간이냐 아니냐 똑같이 하면 돼요. 덧셈에 대해 그러니까 여기 있네. 이걸 갖다가 지울게요. 점 스페이스랑 이것도 지우자. 지금 이런 식으로 일단 이건 서브스페이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점을 안 지나죠. 첫 번째 그거고. 그러면 이것도 사실 이제 해보려면 똑같이 하면 돼요. 뭐냐면 이 직선상에서 두 점을 이 선에서 두 개를 뽑아요. 그걸 갖다가 뭐 V라고 치고 하나는 V라고 치고 하나는 W로 치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요. 그래서 그게 이 안에 들어오느냐 들어오겠죠. 그죠? 그럼 오케이.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C를 갖다가 실수해서 하나 가져와요. 그래서 C하고 V든 뭐 C하고 W든 곱해봐요. 이게 되겠죠. 들어오겠죠. 덧셈하고 스칼라베에 닫혀 있어요. 근데 원점을 지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인터셉트가 슬롭이 2분의 1이고 인터셉트가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x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x에다 0을 넣어도 y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x에다 어떤 값을 그럼 x에다가 예를 들어서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2를 넣으면 0이죠. 그러니까 0.0 이 원점을 나오는 이게 도저히 나올 수 없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건 서브스페이스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 선생님, 근데 그게요, 이게 0벡터를 갖냐 안 갖냐가 그 서브스페이스 테스트를 통과하냐 안 하냐고 직결돼 있어서 이게 여기 있는 벡터 두 개를 더하면은 덧셈 연산에 대해 닫혀 있지 않을 거예요. 스칼라 배하는 것도 닫혀 있지 않고. 자, 한번 해보면 되겠죠. 네. 뭐냐면 x가 1이면은 예를 들어서 1이면은 얼마죠? 2분의 1이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다 3을 넣읍시다. 3은 2분의 3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3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이겠죠. 그런가요? 네. 그럼 이걸 V라고 놓고 이걸 W로 넣었을 때 한번 더해보면 되죠. 그럼 더해보면 2분의 3 더하기 1은 2분의 5죠. 네.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0이죠. 네. 그럼 여기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5 마이너스 1은 4분의 5 마이너스 1은 4분의 4분의 1이네. 네. 그런데 안 닫혀 있네. 안 더해도 안 닫혀 닫혀 있어요. 있네. 예. 저는 그냥 닫혀 있을 0벡터를 갖고 거라고. 있냐, 안 갖고 있냐가 그랑 다 연결되는 거. 전 그냥 왜 이렇게 안 다치죠? 계산해 보면 안 닫혀. 왜 그렇죠? 계산해보면 아는데 왜 그렇죠? 왜 그러냐?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하고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거를 그 더한 x1, y1 하고 x2, y2라는 그 점을 생각할 때, y1은 2분의 1 x1 마이너스 1이 되고, y2는 2분의 1 x2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러면 y1 플러스 y2는 2분의 1 x1 플러스 x2 마이너스 2가 돼서 2분의 1 x 마이너스 1의 형식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더 일반적인 식으로 나타내 봐도 그렇겠네요. 예, 제가 잘못했네, 이건. 예, 음.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누가 잠시만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뭐를요? 그러니까, 말씀하니까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요 직선을 나타내는 식에다가 김한근 선생님은 아까 그 직선을 나타내는 식에다가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x x1 x1 x2를 넣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x1 x2를 해서 계산해 본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건 y1 플러스 y2를 하면 2분의 1 괄호 x1 플러스 x2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죠. 예,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더했을 때 이게 됐는데 지금 원래 우리가 가져온 것은 뭐냐면 2분의 1 x1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음, 말해서 이거하고 이거 다르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네. 인터셉트가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 그러네. 예, 감사합니다. 일반식으로 써봐도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네요. 예, 그게 0.0하고 진짜 연관이 되나 보다. 예. 그러니까 0,0을 안 지나기 때문에 절편이 y절편이 생겨서 그래서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게 옆에 뒤에 마이너스 몇 이 값이 바뀌니까 이게 예, 형태가 식이 바뀐다는 거죠, 그죠? 예, 예, 예. 덧셈에 음, 대해서 그러니까 닫혀있지 않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거 정확하게 만약에 한다면 이것도 이제 순서상 형태로 표시가 되니까 그 x,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런 형식의 벡터일 거예요. 아마 일반적인 식으로 하면. 근데 그거를 뭐 거기 그 x x, 2분의 1 x 마이너스 1하고 거기서 이제 뭐 좀 다른 부호 그 y, 2분의 1 y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렇게 해가지고 더해 보면은 그 기본적인 형식이 나오는지를 비교해 보면 안 나오고 예, 예, 그게 사실은 원래 정의에 맞는 거죠. 예. 그 서브스페이스 테스트에 맞는 거죠. 그렇게 이게 해보면 그냥 앉아서 상상해 보기로는 나중에 이거저거 막 하다가 네, 이런 것도 되게 만들자 하면 네. 아예 그냥 이거를 सब스페이스가 안 되는데 좌표 체계 자체를 옮겨가지고 이거를 सब스페이스로 만들어서 쓰는 방법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겠다, 그죠?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평행 뒤에 이동해가지고. 이제 널 스페이스, 뒤에 얘 하나 나옵니다. 널 스페이스가 이게 서브스페이스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한번 거기서 한번 보면. 예, 예, 이거 감사합니다. 참, 당연히 이게 더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예.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 이거 이제 3차원이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것이 하나 두 개를 뽑아서 더해서 다시 이 공간으로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스칼라 배를 해서 다시 이 공간으로 돌아오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V라는 것을 하나 뽑아온다고 하면 이 구조 그대로, 어, 그러면 뭐 이 원소를 갖다 V1, 어떻게 해야 되나? V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V3 이렇게 하나 가져오고, 그죠? 문제 없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W라는 것도 이제 하나 그 R3에서 가져오면 그건 뭐 W1이라 치고 W2라 치고 마이너스 3W3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게 이제 그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나 그걸 두 개를 더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V1 플러스 W1 되고 V2 플러스 W2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V3 플러스 W3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이 쓸 수가 있죠, 이게 우리가. 여기에 세 개를 다 더했을 때 이제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아, 이거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헷갈립니다. 사실 그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 아마 그 책에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놨던 것 같아요. 책에선 그림으로 그냥 설명을 예, 해버리죠. 그림 왜냐면 평면 위에 있는 두 벡터를 이렇게 더해 보면 그 평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예, 직관적으로 그냥 예, 딱 와닿으니까. 맞아요. 예, 근데 책에서는 근데 이거는 이거 표기가 V1, V2, 마이너스 V3, V3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잘 정확하게 몰라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잘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예. 여기 정의에 따르면 두 개를 여기에 속하는 원소 두 개를 가져와서 더한다는 행위잖아요. 지금 그걸 저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건 make sense 할 것 같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V는 V1, V2, V3라고 하고 W는 W1, W2, W3라고 하고 해도 다 되겠네. 예, 예, 그러면 그 위에 있겠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예, 맞을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아, 예,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거 확인했고, 그럼 스칼렛에 닫혀 있는 거 CV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CV1, CV2, 마이너스 3, CV3. 어, 그냥 CV3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3이 들어가는 게 조금, 예, 오케이. 뭐 예. 이렇게 해도 이건 0은 되겠죠. 네. 이렇게 이대로 쓰면. 이건 아, 어떻게 안 돼요? 지금 저는 마이너스 3, B3 안 하고 그냥 CV3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그거를 저기 여기에다 그대로 그냥 네, 프레임 이퀘이션에다 집어넣어 보면 성립하거든요.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예, 정의상 이제 증명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책에서는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설명하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의상 증명하는 방법이 이런 게지 않나 확인하는 방법은. 근데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 서브스페이스를 테스트하는 그 논리 과정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그 아까 조미아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그거하고 이제 연관된 문제인데 자, 쉽게 얘기하면 y는 x 제곱이라는 이게 있죠. 이게 R2 공간이죠. x하고 y. R2 공간인데 이게 서브스페이스냐.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두 개를 더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y는 x 제곱이니까 아, v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 논리를 따르면 v1이 있으면 v1의 제곱 할 거고, 그죠? 이게 하나 지금 여기에서 정의한 그 R2 하나 가져왔고 그 다음에 W는 마찬가지로 W 하나 있고 W1의 제곱 R2를 가져왔을 때, 그죠? 그럼 두 개를 더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V 벡터 플러스 W는 V1 플러스 W1이 되고, 그 다음에 V1 제곱 플러스 W2 제곱.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지금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대로 이 정의대로라면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V1 플러스 W1에 V1 플러스 첫 번째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정의에 따르면. 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둘은 다르죠. 다른 서브스페이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다는 걸 지금 이게 보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으로 이제 설명하면 일단 곡선이니까 아니다 그냥 이야기해 버릴 수도 있고. 그죠? 왜? 덧셈에 대한 연산은 없는데 지금 V 곱하기 V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덧셈하고 스칼라별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고. 뭐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걸 확인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C를 하나 실수해서 가져와서 C하고 V를 곱해 보면 이건 어떻게 되죠? C, V, C 제곱, V 제곱. 아니다. 죄송합니다. 노테이션이 이게 그래서 여기 이걸 V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C, V1, C의 제곱, V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뭐 하여튼 원점 지나는 거 확인했고 이거 안 된다는 거 확인했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 안에 들어오나? C의 제곱 V의 제곱이 들어올 것 같긴 안 한데 들어, 안 들어오는 안 건가요?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안 들어가요? 예. 어떻게요? C, B 제곱 있잖아요. C하고 B하고 곱한 거에 제곱. C 제곱이 들어가나요? CV 제곱이 아니고요. 이렇게 써놓으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들어가는 하고 거 뭐 아닌가요? 모르겠다. CB1이 X면은 CB1이 X로 보면 X의 제곱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여기서 맨 밑에 거에서 그 C를 바깥으로 빼면 X좌표는 V1이 되고 Y좌표는 CV1의 제곱이 되니까 안 이거 되네요. Y는 X제곱의 꼴이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요? 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여기서 C를 빼는 거예요. 김한근 선생님 말대로. 하나를 바깥으로 빼면 예. 어디요? 예, 예. 여기. 네. 예, 그렇네. 여기 C가 빠졌네. C가 하나, 두 Y좌표에는 C가 번째.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응? C가 Y좌표에 하나가 C가 하나 빠졌으니까 들어가요. 여기는 제곱이니 그렇죠. 그렇게 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안 맞네요. 이거는 Y는 X제곱의 꼴이 아니잖아요. 음, 그렇네. 이제 예, 예, 뭐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죄송해요. 제 이해를 못했는데 C를 어느 지점에서 뺀 거예요? C를 여기서 여기서 뺀 거예요? 네, 그 위에 그 밑에 게 다 되잖아요. 같은 식이에요, 다. 이게 같은 그래서 식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건 하고 C를 빼면 B2 이렇게 되는 건가요? C 하나 남죠. C 제곱이 있잖아요, 두 번째 엔트리에. 그러니까 C를 하나 빼면 하나가 남아야죠. 이게 아,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다른 형태가 되는. 다르네요. 이게 네. C, B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C 제곱, B 제곱이 돼야 되는데, 남은 거는 C, B의, 죄송합니다. C, B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네. 다른 거라는 말씀인 건가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요 C에서 예, 요 문제의 의미가 이, 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3g는 0이라는 평면 위에 있는 어떠한 점을 뽑아도 그것이 덧셈과 스칼라베에 대해서 닫혀 있다. 지금 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사실 이거 위에서 했던 문제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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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근데 제가 좀 확실히 이해가 안 돼서 예. 저도 그 사실 이게 처음에 막
저도 서브스페이스 테스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 같은 경우는 그 직선 위에 있는 어떠한 두 점을 잡아서 더하거나 스칼라벨을 해도 그 직선 위에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것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3g는 0이라고 표현되는 3차원상의 어떤 평면, 평면이, 이게 평면인데, 그 평면상에 어떤 두 점을 잡아서 더해도, 혹은 스칼라벨을 해도 예, 요 평면상에 있다. 지금 그것을 증명하라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근데 그럼 그 C는 그게 성립한다는 거죠. 예, 3번은 성립합니다. 예, 예, 아까 예, 이 문제가 사실은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죠. 예,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근데 약간 좀 그 생각할 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김한근 선생님이 설명한 건 굉장히 이제 지오메트릭하게 평면이라는 그런 거를 가지고 염두에 두고 이제 설명하신 거고. 근데 이제 4차원, 5차원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때는 진짜 이제 정의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도저히 지오메트릭하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안 되니까. 그래서 두 개의 관점을 가지고 다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공부하면서 서브스페이스 많이 테스트를 그걸 풀어봤는데도 감이 안 왔던 게 뭐냐면 저는 대수적으로만 증명을 했던 거예요. 지오메트릭하게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도 실수했던 것 같아요. 덧셈에 당연히 닫혀 있겠지. 그 뭐야 y 인터셉트가 마이너스 2인 거 당연히 닫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림만 보고 대수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다 두 관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상형대에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만 하나 더 해볼게요. 두 번째는 x 이게 어, 주어진 집합이에요. 집합. 근데 이 집합이 서브 테스트가 될 거냐? 그러면 연산을 줘봐야 되겠죠. 덧셈하고 스칼라벨. 그러면 조건이 뭐냐면 x는 0보다 크거 나갔고 y는 0보다 크거 나갔고. 그러면 우리가 이 v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v1, v2. 여기에서 v1, v2는 0보다 큰 거예요. 그 다음에 w도 하나 가져와서 w1, w2. 이것도 w1하고 w2는 0보다 큰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 지금 여기에서 정의한 이 R2에서 온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C가 하나 필요하죠. 스칼라. 그건 R에서 오는 거죠. 어떤 책에서는 F에서 온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그 연산을 다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V 플러스 W. 그러면 V1 플러스 W1. 그 다음에 V2 플러스 W2. 이게 여기에서 정의한 R2 안에 다시 들어오죠. 왜냐하면 둘 다 0보다 크고 이것도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0보다 큰 수를 더했으면 0보다 큰 게 돌아올 거고 이것도 0보다 큰 게 돌아올 거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R2 공간으로 다시 돌아오죠.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근데 스칼라베에 대해서는 이게 장담을 못하죠. 예를 들어서 C를 갖다가 덧셈에 대해 닫혀 있다. C를 갖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CV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가 되죠. V1, V2가 0이 크다,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이 결과값은 둘 다 0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의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정의한 이 R2 공간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 집합은 서브스페이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R2에는 들어가는데, R2는 예, 들어오는데 R2에는 들어오는데 그 B라는 셋, 그 부분, 그 सब셋 안에 안 들어가는. B에서 규정한 X가 그렇죠. 0보다 여기에서 크고 중요한 Y. 이 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셋이 아니죠. 들어오는 게 다시. 예. 네. 따라서 서브스페이스가 아니다. 이렇게. 왜? 음, 스칼라베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 뭐 00 집어넣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죠. 0보다 크거나 같거나 했으니까 0벡터는 있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하고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시기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문제가 사실은 이게 좀 까다로운데 여기에서 이제 함수 개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여태 우리가 했던 것은 이게 어떤 그 벡터라는 집합이 주어졌을 때 그 집합이 그 벡터 공간인 서브스페이스 아니야 그 테스트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의 셋에서 다른 셋으로 옮기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함수 개념이 여태까지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뭐 y는 x제곱 그건 함수 개념이 들어있었겠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함수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이건 그 이제 함수인데 그 함수가 서브스페이스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각했을 때 뭐냐면 덧셈하고 스칼라베에 대해서 닫혀 있는가 확인하라 그랬으니까 이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이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AX라는 이 함수를 갖다가 두 개를 뽑아서 두 개를 더해보라는 거죠. 아니, 그렇, 지금 그렇게 AB를 좀 음미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잘 못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이요? 지금, 지금 요 AB가 있잖아요. 이걸 좀 읽어보고 아, 음미를 해야 선생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다고요. 아, 아, 전 일단 다 레인지하고 널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예, 저는 이걸 읽고 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A가 뭐냐면 여기서는 그 행렬이죠. n by n 행렬이고 그죠? 그러면 range of A는 뭐냐면 range가 그 함수로 설명을 하면 치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치역. 그죠? 그러니까 range of A is the subspace of Rm denoted by 이렇게 쓰는 거고 that consists of all vector of AX. 그러니까 일단 함수로 설명을 하면 이게 V가 있고 W가 있어요. 그럼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요. 이걸 V라고 칩시다. 그럼 V. 그럼 이 TV1 하나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TV1은 일단 W에 속하는 거고 V1은 V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그 RM이 뭐냐면 여기가 RM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레인지니까. 그 다음에 RN은 여기 밑에서 두 번째에서 설명하거든요. 둘이 연관된 개념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 여기는 RN은 뭐냐면 여기가 RN이라는 거예요. 예, 네, 온수님 그 W는 RM으로 하는 게 이코르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코 여기는 예, 그렇죠. 예. 예, 이코 W1, V1이 원소니까. 예, 예, 그럼 여기도 옆에도 예. 예, 이게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된다겠죠. 예. 근데 지금 이건 지금 함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A라는 매트릭스. 근데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리니어 이퀘이션은 그 행렬로 그대로 표현할 수 있죠. 행렬하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동치관계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인데 V1.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행렬 A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V1 이렇게 되겠죠. 이건 지금 그 리니어 트랜스폼의 함수 형태로 표현한 거고 이건 그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이거 그, 그 매트릭스 형태로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지금 변환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구조는 지금 완전히 그 동치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죠. 그 리니어 맵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RM이고 이 결과값이 RM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를 갖다가 뭐 A라는 행렬을 갖다가 뭐 3by 2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곱하는 V를 갖다가 2by 1이라고 합시다. 그럼 결과값은 뭐냐면 뭐가 되죠? AV는 3by 1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갖다가 RM이라고 하는 것 같고 제 생각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지금 넘어왔죠. 여기가 그래서 그 이 책에서 뭐 RM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 RM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정확하게 하면 3이고 V 여기는 처음에 태워 보낸 게 정액에서 2by 1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책에서는 Rn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n에서 그 두 개를 이제 해보니까 Rn에서 Rm으로 변환이 됐다. 지금 그런 이야기, 그런 컨텍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다시 읽어보면 뭐냐면 range of A, 그러니까 이 V에서 W로 변환을 시키는 그 함수 값이죠. 다시 말해서 매트릭스. 그거의 레인지는 그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레인지. 이것은 레인지 오브 A는 Rm의 서브스페이스다. 그러니까 이쪽이라는 거죠. A의 서브스페이스인데 그걸 어떻게 쓰냐면 레인지 오브 A라고 쓰고 레인지 오브 A라는 것은 뭐냐면 consist of all vectors of the form of AX. 그러니까 A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그 행렬이 주어지고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갖다가 레인지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풀었으면 이건 것 같아요. 아, 여기 그러니까 레인지의 정의는 뭐냐면 V를 하나 줬을 때 이렇게 AV1 나오는 거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AV1. 그러니까 레인지라는 것은 이쪽을 보는 거예요. 그 변형된 공간, 결과값을 보는 거죠. 그걸 레인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용수 번째, 선생님, 근데 이게 요거가 조금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그 위에 보시면은 그 아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도 서브스페이스로 볼 수 있다라는 요 표현이 조금 약간 오해의 여지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서브스페이스를 개념상 정의하는 거기는 한데 제가 좀 약간 여기다 조금 제가 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어디서 본 건데 유튜브에서 제가 봤는데요. 이제 V하고 W라는 이제 벡터 공간이 있다. 이 벡터 공간이 있어요. 뭐 그냥 그 근데 이제 V에서 W로 가는 선형함수가 있는 거예요. 선형함수 T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 매트릭스로. 여기서는 이제 A라고 돼 있으니까 A라고 치고 A라고 쳤을 때 그 레인지라는 거는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V에 있는 원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무슨 우리 말인지 알겠어요. 치역이라는 개념으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AX인 거죠. AX. 예, 예, 그래서 맞아요. 예, 예, 요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아까 RM이라 그랬잖아요. 예, RM. 음, 그러니까 RM의 부분 공간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이거를 저 트랜스포메이션의 부분 공간이라고 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RM이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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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의 부분 공간인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선형 함수랑 관련해가지고 이런 개념이 생긴 거잖아요. 예,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V하고 W가 있을 때, 어, 여기 0이 있는데, 0으로 어디서, 0은 0으로 가죠. 0은 0으로 가는데, 이 0 말고, 여기 어떤 부분 공간이 있어서 부분 공간이 이렇게 전부 0으로 간다. 그러면 이 정의역, 여기서는 RN이죠, RN. RN의 부분 공간, 이게 바로 널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벡터 공간 안에 부분 공간, 우리가 한 개념하고 똑같은데, 다만 이제 그 선형 변환이라는 것과 관련지어서 말하는 것이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제가 너무 이게 좀 대충, 그러면요. 그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요. 그 널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게, 그 정의역에서 널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게 AX를 0으로 만드는 X 값을 모아놓은 그 सब스페이스여서 0 때문에 널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 비슷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AX는 0이 나오게 하는 X들의 집합이에요. X들의 모음. X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정의역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레인지는 뭐냐면 임의의 V를 뽑았을 때 그게 AV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쪽을 보고 있는 거고. 지금 토마스 선생님 말씀하신 이쪽을 보고. 그게 레인지고 결과값 W 스페이스에서 보는 거고 이것은
x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 조건이 뭐냐면 AX는 0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음. 정의역적으로 보고 있는 거. 그게 지금 그 이 이야기입니다. X가 어디에 속하는 널 스페이스에서 X가 어디 있는 것까지 이렇게 써준다면은 뭐 RN에 포함된다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RN 이렇게 써줘도 되고 여기는 요게 이제 어, N이 되는 거죠. 이게 V가 거기서는 이건 결과니까 RM이겠죠. 아니 그, RN인데 이게 집합의 정의니까. 예, RN에 있는 V1을 가지고 A하고 곱해준 요게 예, 이제 RM이니까. 예, 그렇죠. 이건 RM이고 이건 예, RN이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 요거 좀. V가 이거고 이걸 갖다 A에다 태워 보냈으면 디멘션이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AV고 여기서 그러니까 AV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네요. 이게 다시 말하자면은 레인지 오은욱 선생님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예, 예, 예. 그 레인지라는 것은 그 치역은 RM의 부분 공간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어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정의역 그거는 RN의 부분 공간이고 그런데 네. 정의에 보면은 the range of A, the null space of A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A가 그 linear transformation을 하는 행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행렬 자체를 펑션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펑션의 레인지가 펑션의 치역이 그 오른쪽 치역 우리 이렇게 그 까맣게 표시해 놓은 것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펑션의 널스페이스 펑션의 그 정의역이 그 왼쪽에 B 그 뭐라 해야 되냐 RN의 부분 집합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여기는 RN, 여기 결과값은 RM. 부분 공간. 네네 예. 근데 부분 그 공간. 지금 RM 했는데 이게 suppose A가 M이 M by N 요거하고 이 소문자 MN과 이 RN과 RM이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네. 관계 있어요. 헷갈려요. 거꾸로 생각하기 이게 쉬워요. 쉽게 이야기하면 N에서 N으로 보내는 건데 지금 정의역 여기서 이걸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썼던 거예요. A를 갖다 처음에 3 by 2 매트릭스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V1을 갖다 2 by 1이라고 써요. X 곱하기 XY 두 개 있는 거. 그러면 이거 두 개 매트릭스하고 이 벡터를 곱하면 안에 게 없어서 3 by 1이 나오죠. 음. 그러니까 이 결과값은 RM이 지금 3이죠. 3차원이죠. 근데 이 인풋은 2차원이었잖아요. 이걸 RN이라고 하고 이걸 RM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널 스페이스 그 레인지 이게 좀 지금 그거 사실은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부분 말씀하신가 그 하면 3 by 2 곱하기 2 by 1을 예, 곱하면 지금 이게 AV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선형 변환 역할을 하는 지금 행렬이잖아요. 그걸 갖다 3 by 2라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3이 M이고 2가 N인 거죠?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3 아, by 그래요? 2, 예, 3 by 2라는 선형 변화를 하는 그 행렬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오늘 그 3이 M이고 2가 N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예, 결과값으로 그거죠. 예.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네, 결과값. 네, 그거를 구체적으로 써놓으신 거죠. 아마 그 suppose A는 M의 N M에 속한다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예, 같아요. 예, 예, 예. 예, 예. 결과로는 이제 그렇게 나오죠. 네. 아이고, 예. 지워요. 그래서요.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AV를 하면 그게 예, 뭐냐면 지금 이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AV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 결과값이 나오고 그러면 V를 2 by 1이라고 했을 때 AV의 결과는 이게 없으니까 3 by 1이 되죠. 그러니까 인풋은 이게 2 by 1이었죠. 인풋은. 아웃풋은 AV를 하니까 3 by 1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RN이라고 하는 것 같고 이걸 갖다가 RM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N이 2고 이게 여기서는 M이 3이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M, N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RM, RN 이게 지금 여기서 쓰는 이 표현인 것 같거든요. N. 이 M이라는 것은 뭐냐면 N 차원에서 M으로 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M by N이 나오죠. M by M이 뭐냐면 M by N, 그 3 by 1이 나오는 거죠. 한번 맞나요? 제가 설명한,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게 이거 예. 어렵네요, 이거. 자기가 써보면서 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기 쉬워요. 예, 그러니까 그 A라는 행렬이 M by N 행렬이면은 Rn에서 Rm으로 가는 그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 거죠. 예, 행렬이. 거꾸로 생각하기 쉬워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예, 맞아요. M by N 여기서 노테이션 뭐냐면 RN에서 RM으로 가는 선형 변화 그 뜻입니다. 예. 그건 너무 어려워. 이게 사실은 어려운 그렇게 게, 어렵지 않은 걸 수 있을 텐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나중에 계속 등장할 거고, 그 다음에 레인지, 이걸 어떤 책에서 커널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집합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걸 이제 그 선형대수에 맞게 이제 그 리니어 맵, 그러니까 더하기, 덧셈하고 스칼랍의 그 연산을 줬을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식으로 변형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토픽이 이렇게 합성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저도 전 용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었는데요. 그 레인지 A라는 게 이게 다른 책에서 보면 이거를 그 컬럼 스페이스라고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칼럼 스페이스. 예, 그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길버트 스트랭 교수 강의나 이런 거 들어봐도. 근데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이 레인지 A라는 게 그 A의 열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것들에. 예. 그러니까 컬럼들로 나타내는 컬럼 스페이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예. 와닿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커널하고 뭐더라 이미지 이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집합론에서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실제로 커널하고 이미지를 쓸 때 이런 함수로 설명할 때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컬럼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 할 때 이렇게 행렬 단위로 설명할 때 그렇게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책은 섞어서 쓰기도 하고 사실은. 근데 예, 뭐 그런 이건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복잡해요 이게 사실. 컬럼 스페이스는 어, 열들의 환영 결합. 선형 결합이고, 예, 네, 그다음에 널 스페이스, 모든 가능한 선형 결합인 네, 거죠. 이게 널 스페이스, 스팬이죠, 스팬. 열들의 스팬으로 네, 보면 되겠네요. 열들의 예, 스팬이고, 네. 스팬, 열들 이렇게 하면 되겠네. A의 열들. 예. 네, 그다음에 널 스페이스는 그러니까 AX는 A하고 X를 곱했을 때 0벡터를 만들어 놓는 이 X들의 모임. 이쪽을 지금 보는 거죠. 해집합이죠, 해집합. 예, X들의 집합. 해들의 집합. 음. X는 0의 해집합. 네. 방금 스팬이 어떻게 나오신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스페인이가 사실 다음 주 주제인 것 같은데 이게 다음 주인가 그 네, 다음 주. 제가 발표할 주제인데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스페는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V라는 벡터가 뭐 V1이라는 칼럼이 있고 V2라는 칼럼이 있고 V3라는 칼럼이 있으면 이 V는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AV1 플러스 BV2 플러스 CV3. A, B, C는 다 이 스칼라예요. 스칼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칼럼, 이 칼럼, 이 칼럼을 선형 결합을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여러 가지 형태로 선형 결합을 해서 이 V를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선형 결합하는 거 그걸 그냥 스팬이라고 합니다. 스팬이라는 게 늘린다는 거죠. 뭐 늘린다는 뜻도 있고 어떤 생성한다고. 책에서는 예. 생성하다. 제너레이트라 생성하다는 건가요? 네. 제너레이트라는 책, 제너레이트가 맞겠네. 예, 어떤 책에서는 제너레이트.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V1에다가 스칼라벨을 하니까 V1을 스칼라벨을 해서 생성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의미가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V라는 것은 이 원래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데 여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와 이1이라는 좌표를 갖다가 그 우리가 아는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면 2 곱하기 1, 0 플러스 1 곱하기 0,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그 스칼라고 이게 첫 번째 벡터고 이 A라는 행렬의 스탠다드 행렬의 첫 번째 열이고 두 번째 열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모든 수를 표현할 수 있죠. 좌표를 리니어 컨비네이션 1, 3도 표현할 수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표현할 수 있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단지 이 숫자만 달라질 뿐이죠. 그러니까 이걸 스팬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팬 이걸 이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I라고 하면 스팬 I는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모든 좌표 평면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래서 근데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좀 표기가 조금 그 제 생각에는 아이고 이 소리가 어떻게 됐지? 네, 잘 들립니다. 아, 예, 잘 예, 예. 들립니다. 스팬 I라고 할 게 아니고 이 예. 1,0하고 0,2라는 벡터들의 집합인 거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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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벡터들을 스캔하는 거죠. 벡터들을 써줘야 되는 거죠. 벡터들의 집합을 써주면은 그 벡터들의 모든 가능한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열 벡터를 예를 들면 앞에 거를 이렇게 써달라는 A1에 건가요? 그 열 벡터를 그렇게 표현한다면 1,0을 2원이라고 해도 되겠네. 2원. 그렇죠. 2원, 2투라고 하면은 예, 그 스팬 2원, 2투가 되는 거죠. 저는 그냥 이렇게 써버렸던 거고. 예. 예. 무슨 예.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이 두 칼럼을 표기가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차원의 모든 벡터를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걸 스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스팬을 해서 2차원 평면 아니면 이걸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2차 평면을 모두 제너레이트 할 수 있다. 또 2차 평면을 모두 익스프레스 할 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1과 E2를 각각 스칼라베 하고 그 예, 스칼라베 한 값들을 뭐 서로 더하고 예, 이렇게 하면 그 평면이 된다. 뭐 그런 예. 이 얘기겠죠. 모든 2차 표현을 스팬할 수도 있고 제너레이트 할 수 있고 익스프레스 할 수 있다. 다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떤 책에서는 스팬이라는 표현 대신 제너레이트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요. 저는 이건 이제 익스프레스 이건 제가 사용하는 표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사실은 유니클리 익스프레스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유니크하게 두 개, 다른 두 개의 형태로 표현이 되면 안 되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이걸 유니크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이거 다음 주에 다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실 생성이라는 스팬이라는 개념을 쓸 때는 여기 1,0, 0,1 말고 뭐 거기다 또 뭐 2,1 더 넣고 3,1 더 넣고 다 집어넣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그렇죠. 생성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유니크할 것 같진 않고 지금 이게 하필 여기서는 지금 스팬하는 것들이 지금 베이시스의 원소들이기 제가 때문에 이야기한 건 그러니까 예, 예. 베이시스일 때 유니클리. 일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생성이란 개념 자체에는 뭐 음, 베이시스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 리니어 인디펜던스가 안 될 때는 뭐 유니클리 익스프레스 되지는 않겠죠. 빼줘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 주, 그 다음 주에서 다뤄야 되는 이제 주제니까 지금 다 다루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열심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제가 하는 게 이걸 지우고 사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에 레인지 A, 널 스페이스 A가 서브스페이스 아니냐 그걸 이제 보이라는 건데 그걸 알려면 사실은 레인지하고 널 스페이스라는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 어떻게 보이는지 그 구조만 설명하고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처음에 그러니까
레인지 이것부터 보여보죠. 그럼 뭐냐면 그 논리 구조를 따르면 이 레인지에서 두 개 속하는 이 벡터 두 개를 가져와요. 레인지를 표현하는 벡터 두 개를 가져와요. VW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더해봐요. 그래서 그게 다시 레인지로 들어오는지 그 확인하고 다시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가. 두 번째는 스칼라벨을 해서 그게 다시 레인지가 되는지 그걸 보이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써보면 첫 번째 그러니까 뭐 let 이렇게 씁시다. AV 하나 쓰고 AW 이게 레인지에서 두 개를 뽑았다고 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필요한 게 이제 또 C가 하나 스칼라벨을 해야 되는 그 C가 하나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AV하고 AW를 여기에서 뽑고 레인지에서 뽑고 그다음에 스칼라를 하나 뽑았다 그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게 AV 플러스 AW가 이게 다시 레인지 안으로 들어오느냐 그걸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앞에서 배웠던 거 그걸 써야 될 것 같아요. A가 그 행렬이니까 이건 V 플러스 W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써놓고 보니까 레인지죠. 이 표현이죠, 다시. 그죠?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 C하고 AV를 이렇게 곱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A 행렬에다가 C, V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우리 리니어 맵 그쪽 생각해 보시면. 그럼 써놓고 나니까 이것도 다시 레인지 안에 들어왔죠? 똑같죠, 이거하고. 그래서 덧셈에 다해서 닫혀 있고, 스칼라베에서 닫혀 있고, 따라서 R, 레인지 A의 서브스페이스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논리 구조는 똑같죠.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벡터 두 개 가져와서 더해서 그게 널 스페이스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그 널 스페이스 가져온 그 벡터를 스칼라베에서 여기에 다시 들어오는지. 그걸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 이걸 만족시키는 그걸 두 개를 가져와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V는 채로 이걸 만족시키는 거. 그 다음에 W는 제로 벡터 이걸 만족시키는 거 두 개를 가져와서 두 개를 더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AV 플러스 AW. 그러면 널의 정의가 이게 0이죠. 그러면 이거 0벡터 플러스, 선생님, 예, 그, V 플러스 W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이 지금 거기에서 지금 하는 게, 여기서, 아, 뭐 그렇게 해도 뭐 예, 상관없는데. 음, 따라서 이게 V 플러스 네.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W 이게 널 스페이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보는. 모르겠어요. 제가 맞는지 어쩐지는. 그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책에서는 예. 너무 이렇게 그냥 쭉 두 줄로 설명해 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거 지금 보였고, 그 다음에 스칼라베스테에서 닫혀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C에 똑같은 논리를 따르면 또 C, V는 A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스칼라베스테에서도 이것도 널 스페이스 A 따라서 바이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정확하겠습니다. 이걸 A라고 쓰고 이걸 B라고 씁니다. 그러면 뭐 by A and B 이게 뭐였죠? 뭐라고 써야 될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null space a subspace of 뭐라고 써야 되지? 여기는 RN이라고 했네. 그러니까 RN.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null space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책하고 조금 다른데 책은 너무 이렇게
두세 줄로 이거 전체 설명하거든요. 근데 풀었으면 이런 과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뭐 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잘 예, 배웠습니다. 예.